빅 뉴스가 있죠. 뉴스라기보다 대부분 이미 아실 듯한 소식인데 배터리 아저씨께서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 브리프하게 살펴보면은 박 작가님과 선대인 소장님께서 금융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신당 창당을 이제 결심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내년 1월 초를 목표로 아직 당 이름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가칭 금융개혁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아저씨랑 선대인 소장님의 공동 대표 체제고요. 4월 총선을 타겟으로 비례대표 후보 5명에서 6명을 내기로 했다. 비례대표 1번은 미정이고요. 국민들의 이제 의견을 반영해서 정한다라고 하고요. 2번이 배터리 아저씨, 3번이 박지모 카페 의장이신 신미숙 의장님, 4번이 한투협의 정의정 대표님, 5번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0대 증권부 기자님으로 이렇게 꾸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F킬라의 의견을 또 물어주셨는데 배터리 아저씨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당연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맥락적으로 봤을 때, 큰 컨텍스트로 봤을 때 그냥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밖에 옵션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다음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배터리 아저씨가 혈혈단신으로 여의도와 싸우면서 국민들께 금융권의 폐단을 수면 위로 올린 바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들이 금융권에 대한 개혁 의지가 일어나게 된 부분이 있고요. 개혁 의지에 의해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염원이 또 생겨났고, 그런 과정에서 공매도 개선 국민청원이 무려 4번이나 성공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는 거죠. 바톤을 넘겼는데 그 다음에 주자가 움직이질 않는 거잖아요. 정치권이나 금융 당국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럴 마음도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착 상태에 빠진 게 현재 상황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정치권에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럼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자가 나서서 정치권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대표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혈혈단신으로 여의도랑 싸운 바가 있는 그런 분이 이제 신뢰를 얻어서 당연히 나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저는 지지를 보낼 겁니다. 지원 사격도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열심히 할 것이고, 그래야 공매도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큰 미션에 당연히 보탬이 돼야 되고요.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배터리 아저씨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 일단 감사한 마음이고요. 든든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제 채널에 힘이 있거나 굉장히 큰 채널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 사격을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 정치라는 단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이런 배터리 아저씨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치라는 단어의 그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라는 단어가 주는 임팩트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나 이제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진지하게 배터리 아저씨의 정계 진출을 다루기 시작했으면서 진지하게 배터리 아저씨의 정계 진출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또 넥스트 챕터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다음 챕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대한민국의 정치라고 하면은 그냥 근대화의 역사를 따라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또 편가르기라는 그런 왜곡된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이데올로기 베이스의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제 정치라는 것의 순수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국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사회에 부조리가 있다면은 또 이걸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또 변화하는 데는 성장통이 따르고 또 때로는 무력이 따르기도 하고, 과거에 그 쿠바나 이런 데는 카스트로나 체게바라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것도 정치였죠. 이제 뜻을 관철을 시켰던 적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변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먼저 행동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하나의 힘으로 결집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라는 것이 저는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개혁과 또 성장통에 있어서 이 공식에 딱 맞는 인물이 박순혁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도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리더가 없었거든요.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영상을 막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리더가 나타나서 또 지원 사격을 하게 된 것이고, 제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 목표는 여당 야당 상관없이 그냥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주식시장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계속 착취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인물이 나타나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원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부분은 이분의 그 강력한 이 이빨을 막기 위해서 제도권에서 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로비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뭐 제안을 했을 수도 있고 전 충분히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준영 작가님은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그런 기회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협을 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소신을 밀고 나갔다는 부분에서 그 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국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금융 카르텔이죠. 이 금융 카르텔에 대해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고 이제 먼저 행동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팬들이 생겨났고요. 이 상황을 저는 거대한 그래비티가 형성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이제 그래비티가 중력이죠.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난 겁니다. 굉장히 그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유튜브에서만 봐도 배터리 아저씨가 등장을 하면은 그냥 조회수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은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결국엔 대중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그 원인인 불법 공매도를 제거해야만 하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없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형성이 된 이권 세력이기 때문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나올 때가 됐다. 카르텔이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꾸준하게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행동을 이제 가장 잘할 것 같고 또 믿음이 가고, 이제까지 선봉에 서 있었던 그 대표자가 등장을 한 그런 맥락이고, 이제는 절차적으로 정치인의 수순을 밟고 추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실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치 활동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배터리 아저씨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배경을 보면은 현재의 정치인 중에서는 1,700만 명의 주식 투자자들을 시원하게 대변해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카르텔과 척을 질 수 있는 정치인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카르텔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당연히 정치권과의 결탁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권 세력으로 자리가 잡을 수 있었을 것이고, 오랜 시간 유지가 된 카르텔일수록 정치권이랑 관계가 공고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죠. 공고해졌다는 의미는 서로 윈윈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의도 카르텔이 무너지면은 이 정치권에서도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렇게 고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막 그런 걸 추진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거기에다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관료들, 그리고 학계의 교수들, 또 언론사, 즉 미디어까지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 있어야만 사실 이 상황이 앞뒤가 맞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공고하고 국민들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다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서지 않는 작금의 현실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카르텔을 제대로 지목을 한 것의 반증이라는 거죠. 제 생각엔 여의도 카르텔이 아마도 부동산 카르텔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이익을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창출해온 카르텔다운 카르텔이 아닐까. 오랫동안 국민들의 재산과 정신을 착취해온 그 두 가지 카르텔입니다. 제 생각에는. 선진국 치고 한국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죠. 마치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들이 어디론가 줄줄 새는 그런 느낌이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느낌이. 어딘가에 새고 있어. 그 누군가는 너무나도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 벼락부자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사기라는 형태로 돈을 잃은 사람도 또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자들 중에서는 이제 부동산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대한민국이고요. 그렇게 그들이 올려놓은 아파트값 때문에 서민들은 대출을 끼지 않고는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고, 평생 일한 돈으로 대출을 갚아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을 샀을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집이 없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부동산 카르텔들이 국민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제 금융 역시 마찬가지인데, 주식을 하면 패가 망신한다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죠. 얼마나 착취를 오랫동안 당해왔고 그렇게 가정이 무너졌으면은 그 사람들은 다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겠죠. 착취를 당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식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착취를 당했습니다. 뭐 다른 금융 기법으로 당한 사람들도 많고요. 뭐 사모펀드 같이 대놓고 사기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걸린 적도 많았고, 걸리고 정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 다 카르텔이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부동산과 주식의 카르텔들이 이제 한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착취를 해왔던 것이고,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서 국민들의 각성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의 목소리가 굉장히 거세졌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정치인들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오래된 카르텔과 엮이지 않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정치인이 등장을 해야만 한다라는 신호탄이고, 바꿔 말하면 국민의 요구 앞에 대한민국의 오래된 카르텔들이 이제는 철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싫든 좋든 구조적으로 카르텔과 엮여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자유롭지가 않고, 그러니까 국민의 바램을 들어줄 수 없는 정치인이 된 거예요. 특이하게도 국민의 삶을 높여주려고 뽑아준 정치인들이 사실은 국민의 바람을 들어줄 수 없고 카르텔을 대변하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카르텔을 타파할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 요구와 맞물려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박수영 작가랑 이제 선대인 소장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의도 카르텔을 수면 위에 올리셨고 또 제대로 싸우시는 모습도 다 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근거로, 이런 역사를 근거로 불법 공매도 개혁이라는 바램을 국민을 대신해서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개념의 정치인의 등장이죠. 요약을 하면은 지금 정치인들은 국민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한 것이며, 이것이 저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서 끝은 아니고 이제 카르텔들은 계속 저항을 할 겁니다. 근데 저항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결정이 맞다라는 관점에서 상황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했을 때도 공매도 세력들이 이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었죠. 그러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외국인 엑소더스였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외국인 엑소더스는 없었고,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린 것은 유동성 공급자랑 시장 조성자로 뒷문으로 공매도를 또 몰래 치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고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냥 뒷문을 열어놓은 채로 불법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언론인들까지 다 한통속이 돼서. 지금 정계 인사와 관료들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정치인 1인이 나서가지고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도 이 역설적인 상황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입장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정치인 입장에서. 금융당국에서 11월 말에 유동성 공급자랑 시장 조성자를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발표한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일이 넘게 흘렀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정계와 관료들을 쥐고 흔들 정도로 카르텔과의 관계가 너무나 공고하고 또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부당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거죠. 앞으로도 완전히 섬멸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저항을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항을 하면 할수록, 예민하게 반응하면 할수록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옳은 판단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계속 방해를 하고 그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상하게 뒤틀려가지고 상황을 다르게 만들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아, 이 방향이 맞구나. 우리는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발견할 것이고 언론을 통한 그들의 저항을 분석해서 또 그들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겠죠. 지금처럼 계속 꾸준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의심과 관심과 4번의 청원 성공으로 공매도 카르텔의 입지는 계속 밀려서 나가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끝까지 밀어내야만 하고, 그때까지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카르텔들은 계속 발악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 공격을 해야 한다. 박수영 작가님이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엄청난 저항을 만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 때마다 이제 국민들이,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지원 사격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수영 작가님의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요.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